술을 좋아하시는 분은 취향과 상관없이 백주에 대한 경험들은 다 있으실 겁니다. 흔히 우리가 빼갈 고량주라고 하는 그 술이죠. 바로 그 예전에 마셨던 백주에 대한 경험, 그때 마신 술이 뭐였을까요? 연세가 지극하신 분들, 특히 30년 전, 40년 전에 처음 경험했던 빼갈, 무슨 술이었을까요? 기억이 나겠습니다. 하얀 작은 병에 들어있던 그 빼갈, 빨간 별이 그려져 있던 초록색 병의 이과두주, 이런 것이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시절인가에 처음 빼갈이라는 것을 접해봤는데 친구들하고 전국 요식업소에서 짜장면, 짬뽕 이런 걸 먹다가 술을 한 잔 곁들이자 해서 찾았던 술, 바로 이과두주였습니다. 요 술 기억에 나시죠? 여기 붉은 큰 별이 있고 홍성 이과두주라고 표시된 술 기억나실 겁니다. 오늘 이 우리한테도 추억을 불러다주는 홍성 이과두주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마오쩌둥이 공산중국 정부를 수립한 것이 1949년이었습니다. 공산사회를 만들어 놓으면서도 그 지도자들은 가장 먼저 인민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펴는데 그중 하나가 서민들이 좋아할 만한 술을 가장 값싸게 공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북경에 있던 12개의 양조장들을 다 통합해 가지고 국영 술회사를 하나 만들어냈는데 그게 바로 홍성 이과두주 회사였어요. 그러면서 제일 신경을 썼던 것은 가격을 가능한 최대한으로 낮추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인민들이 술값이 부담스러워서 술을 마시지 못한다면은 그 불만이 결국은 정부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엄격히 중앙정부에서 술값을 통제하는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70년이 지난 어느 날까지도 이과두주들, 특히 홍성 이과두주 같은 술은 가장 저렴한 대중의 술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주 좋은 술이죠. 그러면서 더 큰 매력은 술값이 아주 싸다는 점입니다. 요즘 자꾸 오르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 홍성 이과두주 같은 술은 우리네 소주보다 더 싼 가격에 인민들에게 제공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우선 술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양철 뚜껑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큰 별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중국의 국기를 오성홍기라 그러죠. 5개의 황색의 별들이 있는데 그 중에 1개가 크고 나머지 4개가 그걸 둘러싼 형상입니다. 별은 공산당을 뜻합니다. 바탕이 홍기, 붉은 색깔이죠. 그 붉은 색깔은 혁명을 뜻합니다. 여기에 홍성 이과두주라고 되어 있고 북경 홍성 고분회사, 우리식으로 하면 주식회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오돌도돌하게 튀어나오게끔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숫자가 168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뒷면에 보면은 여기에 우리 술은 1680년 원성호 주방에 조씨 삼형제가 빚었던 그 술의 전통을 잇고 있다 하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원료가 수수, 옥수수, 보리, 완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성 이과두주, 전국의 서민 대중들한테 가장 친근하게 다가가는 대중 명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술맛이 가격에 비해서 훨씬 뛰어나다. 달고 진하고 깔끔합니다.
따끔하다 뭐 이런 수식어로 설명되는 술입니다. 우선 궁금한 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과두주가 뭐냐라는 것하고 또 하나 어떻게 그런 저렴한 가격으로 수십 년을 유지해 올 수 있었느냐 하는 비법, 그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설명드리자면은 백주는 정류주입니다. 쉽게 말해서 발효를 통해서 만들어진 술에다가 열을 가해 가지고 거기에 김이 올라오겠죠. 수증기. 알코올은 비등점이 낮아갖고 물보다 먼저 증발됩니다. 그 올라온 수증기에 그것이 물방울로 변하면은 그것만 받아낸 것이 백주, 소주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발효주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백주는 수수 같은 양곡들을 쪄가지고 거기에 누룩을 섞어가지고 땅 구덩이에서 보통 짧게는 한 주일, 길게는 두 달, 석 달 발효를 시킵니다. 그러면 술로 변합니다. 그것을 커다란 정류솥에 넣고 열을 가합니다. 그래서 빼낸 것이 백주인데 방금 말씀드린 이것이 한순배가 됩니다. 이것이 단 한 번의 과정으로 끝나지 않아요. 처음 그래서 한 번 과정에서 백주를 받아내고 다음에 그 솥에 남은 것을 다 꺼내갖고 다시 널어서 식힙니다. 거기에다가 새로운 원료를 조금 더 넣고 누룩도 조금 더 넣고 또 다른 술을 약간 부어가지고 또 발효 구덩이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기간이 지난 것을 정류솥에 넣고 또 술을 받아냅니다. 이 과정을 보통 5번, 6번을 하는 것이 한 번에 주기가 됩니다. 그렇게 받아낸 술들을 이래저래 브랜딩해서 상품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과두주의 고향은 북경입니다. 북경에서 생겨나가지고 북경에서 유행되고 그것이 바깥으로 퍼져나간 셈입니다. 먼저 한 잔 마셔보겠습니다. 대학 시절에 제가 애추를 처음 만났다고 했죠. 예. 그 시절에 다들 학생들이 돈도 없었습니다.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한 그릇 먹는 것도 대단한 행운이었고 그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시절에 이 술을 마시는데 뭐 탕수육 같은 안주는 생각해 볼 수도 없죠. 그런 요리도 없었고요. 그냥 짬뽕 면 가닥 다 건져 먹고 거기 국물이 있으면 그게 안주였고 또 접시에 나온 양파 그걸 짜장에 찍어 먹는 것이 술안주였습니다. 그래도 이 술을 마셔보니 문득 그 시절이 생각나고 그립네요. 술만요? 제가 한 병에 수십만 원 하는 고급 백주도 마셔보고 또 이렇게 10원도 안 되는 술도 마십니다만은 그 가격 차이라는 것은 술의 맛과 향의 차이하고는 전혀 다르죠. 술이 목을 잘 넘어가고 그것이 이내 취기를 데리고 와서 내 몸을 변화시켜주기만 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는 거죠. 1680 아까 연도라고 했죠. 서기 1680년입니다. 이때 중국 청나라 강이 19년이었습니다. 북경 시내에 여러 양조장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원성호라는 양조장이 꽤 유명했습니다. 그 경영자가 조존인 삼형제였습니다. 이들 형제들은 술도가를 경영하면서도 꽤 탐구적이었어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술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 또 경제적으로 빚을 수 있을까를 늘 연구하고 탐색했던 형제들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시도도 많이 해보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알아낸 방법 중에 하나가 술을 정류시키는데 3번의 과정을 거쳐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솥에서 정류를 시켜가지고 술들을 받아냅니다. 그 술들을 주두라고 불렀어요. 머리 두자. 맨 처음에 나온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원래 정류할 적에 맨 처음에 받아낸 술들은 보통 알코올 도수가 75도 이상입니다. 맨 먼저 받아낸 술들, 주두 술들은 따로 제껴놓고 두 번째 받아내는 술들, 그 술들을 또 따로 보관하고 또 세 번째 솥에서 받아낸 술을 따로 보관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봤더니 앞에 거와 뒤에 것, 주두, 끝에 것은 주미라 그럽니다. 술의 꼬리. 그것들은 술의 품질이 형편없다는 걸 알아내고 제낍니다. 두 번째 솥에서 받아낸 술들, 이것이 품질이 가장 우수하다고 해가지고 요 술들을 상품화하자고 마음을 먹습니다. 이과두주란 말이 여기서 유래됩니다. 과는 솥이다. 이는 두 번째고요. 두 번째 술들만 모아가지고 상품화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때부터 이과두주란 말이 유행을 하고 술에 대한 인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겹두검이란 말도 있습니다. 이것도 머리 쪽 술은 다 버리고 꼬리 쪽 술도 제끼고 가운데 술만 쓴다 이런 뜻인데 현재 중국의 대부분의 백주 회사에서는 이 방법을 채택합니다. 이과두주란 말은 그 17세기 북경의 원성호의 조시 삼형제들이 찾아낸 우수한 술 선택법이다. 이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들 조시 삼형제가 백주 산업에 끼친 큰 공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렇게 정류를 할 적에 어떻게 하면은 그 정류 술방울들을 효율적으로 받아낼까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안한 것이 냉각기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정류 소단에다가 이런 깔때기, 넓적한 깔때기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것을 장치해 놓고 거기에 차가운 물을 담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열을 가하면은 이 수증기가 그 깔대 모양의 아래쪽 표면에 달라붙게 됩니다. 그러면은 차가운 물 때문에 이것들이 바로 물방울로 변합니다. 그것들이 한 곳에 모이게끔 해서 바깥으로 빼내는 것, 이걸 냉각기라고 하는데 예전 시골에서 살았던 분들은 자주 봤을 겁니다. 어머니 혹은 할머니가 가마솥에 밥을 지으실 적에 나중 뜸 들이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행주에다가 찬물을 묻혀가지고 솥뚜껑을 자꾸 문지르고 하던 그 장면이요. 이것이 냉각기의 굿이라고 흡사합니다. 현재는 다 이렇게 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아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정유액들을 뽑아내는 방법의 고안을 이 조시 삼형제가 이렇게 냈던 것입니다. 홍성 이과두주는 1949년에 설립됐다 그랬죠. 국영 술회사로. 그런데 여기에 1680이라는 숫자를 넣는 것은 자기네들의 술은 이 조시 삼형제의 원성호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고 해서 이 숫자를 명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저렴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인데 술을 빚을 적에 원료 곡식들이 들어가고 누룩이 들어가고 하는데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 누룩입니다. 술에 따라서는 원료 수수보다 누룩이 더 많이 또 혹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는 술도 많습니다. 그만큼 누룩의 양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누룩 비용이 술 양조 비용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그럽니다.
이러한 누룩 비용을 줄이는 방안들이 오랜 기간 강구되어 왔는데 근대에 와가지고 특히 연태지방에서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내었죠. 즉 뭐냐, 이전까지 보리, 밀 그런 걸로 만들던 누룩을 밀기울로 대체하는 방법, 또 나아가서 밀기울 대신에 아예 효모와 효소 같은 것을 원료에다가 투입하는 방법, 이런 것이 강구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연태지방에서 가장 먼저 개발되었기에 연태양조 조작법이라고 한다고도 설명드렸습니다. 이 방법이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획기적인 비용 절감이 오게 됩니다. 이과두주는 기존의 누룩을 쓰지 않고 직접 이들 원료에다가 효모를 투입해 버립니다. 그러면은 발효 과정이 아주 짧아져요. 이전까지 보통 발효 기간이 짧게는 한 주일, 길게는 2달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효모 투입을 해버리면은 5일이면 발효가 끝나버립니다. 또 하나, 인건비가 적게 들고 또 생산되는 술의 양은 훨씬 늘어납니다. 기간이 짧아지고 양은 많아지고, 그리고 소비자들의 입맛을 맞출 수 있는 첨가제를 투입하는 것도 훨씬 쉬워진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지금 중국의 아주 저가의 술들 대부분이 이렇듯 밀기울 누룩 아니면은 효모 더 싸게 만드는 술은 직접 효소를 투입해 갖고 발효 과정을 일찍 끝내버리는 이런 방법을 쓰기 때문에 그런 가격을 맞출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흘러간 그 젊은 날을 떠올리면서 한 잔 더 해볼게요. 이 홍성 이과도주의 자랑은 그 싼 가격이지만은 술맛이 첫째 달달하는 점입니다. 단맛이 입에 확 끼쳐옵니다. 둘째가 향과 맛이 진하다는 점입니다. 지금 소리가 나듯이 자극적으로 진합니다. 그 다음에 다 마시고 난 뒤에 입안이 아주 깔끔해진다라는 점, 이 점이 자랑입니다. 이거 지금 56도입니다. 한 잔만 마셔도 확 열기가 끼쳐오는 그런 느낌인데 문 밖에 나서면 금방 또 지워지죠. 현재 46도 500ml 홍성이 이과두주가 중국 현지에서 15위안, 우리 돈 3,000원이 채 안 되는 가격이고요. 녹색병에 56도짜리, 그것도 25위안, 즉 우리 돈 5,000원이 안 되는 가격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싼 술입니까? 우리처럼 나이가 많은 이들한테는 어느덧 이 홍성 이과주 또한 잊히지 않는 추억의 술로서 다가옵니다. 북경이건 충칭이거든 상하이건 어느 술집에 가서도 아직도 이 이과두주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서울이나 시골에 그 흐름한 중화요리집에 들어가도 선반에 얹혀있는 술 중에서 가장 쉽게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이 붉은 별의 초록색 병의 이과두주, 홍성 이과두주일 것입니다. 하여 혹시 이과두주를 마실 기회가 있으시거든 중국의 서민 대중들, 그들이 하루의 일을 끝내고 나서 피로를 씻기 위해서 마시는 그 술이다.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한테도 나이 지극한 사람들한테는 추억의 술이다. 이런 감상들까지 챙기면서 취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